예, 영상 한번 또 찍어 보겠는데 이번 주제는 일용직 퇴직금 관련해서 가장 흔한 착각입니다. 퇴직금 계산식은 다들 아시겠지만 간단히 그거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면은요. 그 평균 임금에 곱하기 30을 한 게 1년에 대한 퇴직금이고 거기 곱하기 365분의 근속 연수를 한 게 퇴직금입니다. 그럼 평균 임금은 어떻게 구하냐? 퇴직일 직전 90일 동안 그 석 달간 근로자한테 지급된 모든 임금을 그 석 달간의 일수, 보통 90이죠. 그걸로 나누면 하루치 평균 임금 나오고 그게 바로 평균 임금입니다. 근데 일용직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월급 근로자랑 다르게 매달 일하는 일수가 정해져 있질 않죠. 보통. 일당만 정해져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용직이 있는데 퇴직하기 전에 석 달간 매달 3일씩만 일을 했다고 쳐볼게요. 일당은 10만 원이고. 그러면은 총 3일씩 해서 석 달 일했으니까 9일 일했죠. 그러면 90만 원 벌었죠. 석 달간. 그거를 석 달 동안의 총 일수, 보통 90이니까 그걸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만 원이 되죠. 90 나누기 9 하니까 만 원이 이 사람 평균 임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의 곱하기 30을 한 게 1년에 대한 퇴직금인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매일 일당이 10만 원으로 정해졌고 통상임금이란 건 보통 미리 받기로 한 돈인데 미리 하루 10만 원 받기로 했는데 이게 바로 통상임금 같은데 평균임금이 만 원이다. 그러면 통상임금 10만 원이 훨씬 높고 근로기준법에 보면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쓴다. 이런 규정이 있으니까 나 같은 경우 퇴직금 계산할 때 평균임금 만 원 대신에 통상임금 10만 원 일당을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죠. 그러면 또 그게 맞는 말 같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말이 많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잘못된 법 해석입니다. 일용직 분들은 좀 전에 얘기한 대로 매달 일하는 일수가 정해져 있질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월 기준 통상임금은 정해져 있질 않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통상 1급을 가지고 이분들의 평균임금을 대신한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입니다. 왜냐하면 매달 일하는 일수가 정해져 있질 않기 때문에. 월급 근로자는 보통 매달 뭐 20일이면 20일 일하는 날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통상임금이 없다고 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리고 평균임금을 가지고 통상임금을 대신하는 게 이분들은 오히려 가장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러면 또 이런 불만이 있을 수 있죠. 예컨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달 보통 한 20일씩 일하던 일용직이 있었어요. 비록 일용직이지만 매달 20일은 일했어요. 보통. 그러다가 퇴직을 앞두고 퇴직 직전 석 달간은 좀 일이 없어가지고 매달 예컨대 열흘만 일을 했어요. 그러면 좀 전에 얘기한 대로 매달 20일씩 꾸준히 일했으면 그거는 통상임금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 20일씩 일한 거. 그래서 그 일당을 뭐 10만 원으로 치면 매달 200은 벌었잖아요. 최소. 그런데 퇴직 전에는 퇴직 직전 석 달간은 10일씩만 일했다. 그러면 평균임금이 확 떨어져 버리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좀 전에 얘기한 대로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 대신에 쓰는 것도 어느 정도 합당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20일씩 꾸준히 일했으니까.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실무에서는 그냥 그 평균임금을 가지고 퇴직 직전 평균임금을 가지고 퇴직금을 많이들 계산해요. 그럼 이런 분들은 되게 손해죠. 근데 또 거꾸로 오히려 이런 식의 방식이 이익일 수도 있어요. 거꾸로 매달 열흘씩만 일한 분이 있어요. 그 일당 10만 원인데. 근데 퇴직 직전 석 달간은 또 그땐 일거리가 많아서 예컨대 매달 20일씩 일을 했어요. 그러면은 통상적으로 받던 돈보다 퇴직 직전의 평균임금이 확 오른 거죠. 그러면 이익이죠. 그래서 일용직 같은 경우는 통상임금이 다시 말하지만 통상임금이 없다고 봐야 되고 평균임금을 가지고 통상임금을 대신하는데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임금을 가지고 계산하기 때문에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어요. 일용직한테는. 그래서 퇴직금 말고 그 산업재해 보면은 산업재해 관련해서 뭐 장애급여 이런 거 주는 수가 있고 주기도 하고 요양급여 이런 거 주기도 하고 뭐 요양급여는 평균임금과 상관없겠네요. 그건 병원비니까 그거 빼고 이제 유족급여, 장애급여 같은 거는 대표적으로 휴업급여 이런 거는 평균임금을 갖고 계산하는데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일용직 같은 경우는
그 퇴직 직전 석 달간 며칠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평균임금이 너무 왔다 갔다 하니까 산재와 관련된 평균임금 계산 시에는 통상 근로개수라는 개념이 들어옵니다. 이게 뭐냐면요. 노동부 장관이 조사를 해요. 근로자들이, 일용직들이 한 달 평균 며칠 일을 하나. 그래서 평균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한 22.4일 정도 일을 한대요. 그러면 30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22.4일은 대충 그 프로테이지, 해당하는 프로테이지가 0.73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 이 사람들의 일당에다가 0.73을 곱한 걸 평균임금으로 치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예컨대 이런 거죠. 매일 일당을 10만 원씩 받기로 한 사람이 22.4일 정도 일을 하면은 매달 뭐 220만 원, 224만 원 정도 벌겠죠. 이분들이. 근데 이분들의 임금에다가 곱하기 0.73 하면 대충 7만 3천 원 정도 나오죠. 그걸 가지고 평균임금 계산하는 식으로 해서 곱하기 30을 하면 1년에 대해서 금액이 나오는데 그것도 224만 원 비슷합니다. 그래서 0.73이란 그 통상 근로계수는 노동부 장관이 조사를 해가지고 일용직들이 평균 며칠 정도 일을 하나. 그래서 일용직들의 평균적인 일당을 구할 때 쓰는 바로 그 수치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산업재해에 있어서 평균임금 구할 때는요. 일용직의 일당에다가 곱하기 0.73을 합니다. 그러면 너무 일당이 높게 계산되지도 않을 거고 너무 낮게 계산되지도 않기 때문에 가장 그게 평균적이고 가장 공정한데 이 0.73이랑 통상근로계수 쓰는 방법이 근로기준법에는 적용이 안 되고 그래서 퇴직금 계산할 때는 적용이 안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계산할 때는 좀 전에 얘기한 대로 퇴직 직전에 며칠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일용직 분들에 따라서 많게도 계산되고 평소보다 적게도 계산돼서 일용직 분들이 많이 불만인데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다시 말하지만 통상근로계수가 일용직 분들한테는 적용이 안 되고 그리고 통상임금이란 개념도 일용직 분들에게는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 통상임금이 내가 일당이 10만 원이라 통상임금 10만 원이라 주장을 해도 노동청 가면 주장 안 먹힙니다. 이론적으로도 이거는 틀린 주장이에요. 그래서 일용직 분들이 미리 아시라고 이거 영상 만들었고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일용직 분들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가 있어요. 단 계속 일을 해야 돼요. 주휴수당은 일주간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사람들한테 주는 건데 일용직 분들은 보통 하루 단위로 개근을 근로 기간이 연장되기 때문에 주휴수당 받을 권리가 보통은 없습니다. 하지만 계속 일을 할 경우에는 주휴수당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별도로 일당과는 별도로 주휴수당을 받거나 아니면 일당 안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일당 안에 포함시킬 때는 별도로 명시를 해야 됩니다. 예컨대 일당 안에 임금 예컨대 뭐 9만 원, 주휴수당 만 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쨌든 주휴수당 받을 권리가 있으면 그것도 별도로 계산해서 퇴직금 계산할 때 같이 넣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는데 일용직 분들은 주휴수당은 보통 잘 인정이 안 돼서 이거는 그냥 크게 중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일용직 분들이 본인의 일당이 통상임금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분들 계시는데 그 주장은 틀렸고 일용직 분들은 유리하든 불리하든 일반적인 평균임금 방식으로 퇴직금을 계산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거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